여러분, 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엄청난 심판을 했습니다. 서울시장만 하더라도요,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습니다. 57.50%고요. 박영선 후보는 39.18%입니다. 단순하게 보기만 하더라도 지금 16%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만큼 많이 차이 나서 이겼다는 것은 우리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제 실정이 얼마나 준엄한 심판을 내렸는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서울시장만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부산시장은 더욱 차이가 났습니다. 부산시장은요, 박형준 후보가 62.67%로 압도적인 당선이 됐어요. 김영춘 후보는 34.42% 받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4.7 보궐선거는 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어느 정도 표차 같으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표차 자체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압승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여당은 물론이고요.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1년 만에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완전히. 작년 4월 15일만 하더라도 여당에 180석 가까이 주는 그야말로 압승을 줬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만큼 민심은 천심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실정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국민들 전체가 충격을 줬어요. 충고를 줬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폭주만 일삼았죠. 공영 여당 현재 174석인가요? 공영 여당을 무기로 그야말로 무조건 입법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냥 만들면 통과였습니다. 그러니 경제에서는 얼마나 타격을 줬겠어요. 경제는 말도 못하게 타격을 줬습니다. 가장 민심에 타격을 준 것은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017년 5월에 평당 2,138만 하던 것이 2021년 1월에는 평당 3,80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보기만 하더라도 50%가 뭐예요? 거의 60% 가까이 오를 만큼 폭등했어요. 게다가 정부 자체가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왜곡적으로 펼치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시장경제는요,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적절히 조절하면서 펼쳐가는 게 시장경제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수요만 억제했어요. 수요만 쉽게 말하면 때려잡자 하면서 24번, 25번, 26번에 대한 어떤 규제만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계속 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정부가 재정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시중에 돈은 많지. 공급은 줄어들지. 수요는 점점 패닉 바잉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커지지. 그러니 부동산 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20대 30대 기분은 어떻겠어요? 40대 50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층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나는 이제 집을 못 사는가 봐. 이생망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임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30대 40대 50대 어느 계층 할 것 없이 전세 난민이 돼서 서울에서 떠나야 했던 그 아픈 심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녹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분노는 크고요. 여기에다가 LH 투기, 땅 투기가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공직자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미리 활용해서 땅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월급도 저그만 말을 안 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월급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했다는 것. 이게 시작은 광명시형에서 시작됐지만 신도시 전체부터 시작해서 LH가 공공주도로 개발되는 곳은 모두 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만큼이요. 이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렴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뻔뻔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은요. 꺼리낌 없이 개발 정보를 활용해서 땅 투기를 했습니다. 그게 국민적 분노를 산 거죠. 국민적 분노를. 그만큼 부동산이 장난 아니게 민심을 덜끓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소득주도 성장은요.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2017년, 18년, 19년에 걸쳐서 보면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말이 최저임금이 30% 넘게 오르죠. 이게 회사로 들어가면 기본급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의 수당도 오르고요. 주말 수당도 오르고요. 퇴직금이니 4대 기금이니 다 오릅니다. 그러면 기업은 감당이 안 돼. 기업은요. 대기업은 그나마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으로 내려오고 자영업자로 내려오면 이거는 처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60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나는 못 버티겠어.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게다가 주 52시간제까지 도입을 하면서 이게 저녁 손님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손님마다. 왜냐하면 회식 자체가 업무 시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자영업자는 폭망했어요. 중소기업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나자빠진 거죠. 실업자로. 소득주도의 성장이 아니라 이게 결국 실업자 만드는 성장 정책이었다. 뭐 이렇게 말할 만큼 최악이었거든요. 보세요. 12개월 연속 신규 취업자가 감소할 정도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요. 98만 2천 명이에요. 여기에 세금주도 성장, 세금주도 일자리를 여기다 만약에 집어넣었다면 또 줄어들었겠죠. 2월 달에 줄어드는 것은요. 47만 3천 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세금주도 일자리, 노인 알바를 늘린 탓입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실업자가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이. 어디 그뿐입니까? 실업자가 100만이 아니라 사실상 실업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시 휴직자라든가 쉬었음이라든가 구직 단염자라든가 실제로 실업자라든가 이거를 다 합치면 500만이 넘습니다. 500만이. 그러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가 국민의 얼마나 큰 분노를 불러왔는지 여러분 가히 짐작이 되시죠? 여기다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요. 여기저기서 일자리를 쫓겨나요. 알바도 못하고 신규 채용도 안 되고 그러니 쫓겨나니까 실업자가 보세요.
작년 말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25.6%예요. 청년 4명 중에 1명은 실업자란 이야기예요. 1명 이상이. 그러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은 뭐 어떻게 말하더라도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당연히 20대 30대로부터는 완전히 외면을 받았고요. 예, 심지어 40대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하는 40대로부터도 외면을 받았을 정도로 예, 경제 실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장률조차도 떨어지는 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성장률조차도. 지금 보세요. 작년에 마이너스 1%예요. 올해 좀 성장한다고 해서 뭐 3.6%, 3.8% 이렇게 성장한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봤자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예요. 예년 수준을. V자 반등은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코로나19를 제대로 못 막아서 K방역의 대실패, 특히 백신 어떤 공급의 대실패 때문에 지금 4차 대유행까지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700명대가 넘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 여기에다가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5% 6% 성장하는데 우리는 겨우 3.6% 3.8% 성장한다는 게 원래 전망치인데다가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4.7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제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심판을 받았다. 예, 여러분 이제 문제는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 그리고 부산시장에 당선된 박형준 시장 이분들의 할 일이잖아요. 이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경제를 원상태로 복귀하는 거예요. 경제를 원상태로 복귀하는 게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주택에서는 공급을 늘릴 것인가,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무조건 퍼주기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에 일자리가 없다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이라면 진짜 맨발로 뛰어야 됩니다. 지금 맨발로 뛰지 않으면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점점 더 서민을 더 어렵게 할 거고요. 청년 실업자 혹은 실업자들이 쏟아진 사람들은요. 점점 더 배가 고플 겁니다. 이 배가 고픈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오세훈 시장도 박형준 시장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시장도 아니에요. 서울시장, 부산시장이라면 대한민국의 1대 도시의 시장이고 대한민국의 2대 도시의 시장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제가 망가졌는지 아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속에서 이제 작은 세상을 하나 바꿨으니까 그들이 미랄이 돼서 큰 세상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됐다고 부산시장이 됐다고 오만 떨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부동산 정책에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을 제대로 만들 것인가. 시장을. 저는 그 일에 이 두 사람이 매진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세상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제가 모두의 세상을 바꾸는 뉴스라고 제가 이름을 달고 시작한 이후에 점점 그 기운이 넘쳐지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시장 경제, 또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